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본인 지역 TV 토론회를 중심으로 인천 중심의 유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오늘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첫 지역 유세로 위기의 부산 경남 지역을 골랐습니다. 오셨어요? 부산에서 저희는 산업은행의 이전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저의 사심이 더해진 모양 비교한 겁니다만 저희는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부산을 왔었을 때 1992라고 쓰여있는 티셔츠를 입은 녀석이 있는데요.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종석입니다. 그해 보졸 신인으로서 처음 롯데에 입단해서 17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완공 2건 포함해서 롯데를 92년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염종석의 투구를, 염종석의 슬라이더를 기억합니다. 부산에 1992년과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드릴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 눈치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봅니다.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만 보는 정치를 할 겁니다.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윤기찬 부위원장님,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그 부산 지역의 지역 이슈에 이제 산업은행 이전이나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직관적인 것들, 야구 도시라고 부르는 구도 부산에 1992년 한국 시리즈 우승의 주역 염종석 선수 과거 본인 1992 맨투맨 티셔츠 얘기하면서 뭔가 부산 표심을 자극하려고 이제 어떤 감성과 이성에 호소하는 듯한 뭐 이런 표현도 좀 많이 썼더라고요. 그 정서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소구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염종석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추억 속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여당이 또는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예. 이번 부산에 가서는 본인한테 기회를 준 적이 없지 않느냐. 본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달라라는 식으로 본인이 독립적인 어떤 역할에 따른 지지 호소를 했다. 이 부분 제가 눈에 띄었고요. 염종석 씨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저때 고졸 출신으로 처음 들어와서 맞아요. 17승을 하면서 몸이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우승 반지와 그 당시 건강과 바꿨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 정도로 진력을 다할 테니까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어떤 정서적인 직관적인 단어를 써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92년 한국 시리즈를 지금 본인 총선에 임하는 마음가짐 들면서 당시 오른팔이 빠져라 슬라이더 던졌던 염종석 선수처럼 본인도 완전히 소진되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렇게 구도인 부산의 야구 표심을 또 자극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조국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에 맞서는 그 국민의힘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맞받아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되겠다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소진되더라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명분이란 도대체 뭡니까? 깡패들 전쟁에도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치에는 명분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흡수합니다. 흡수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쓰레기 같은 형수 욕설을 한 다음에 그게 드러난 다음에 국민한테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악어의 눈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부산에서 아마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낸 것 하죠.
쓰레기 같은 형수 욕설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게 악어의 눈물이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정치엔 명분이 없다. 서영주 부대변인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좀 강한 언어들을 이제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언제적 일인지 모르겠고 대선에서도 써먹고 지금 총선에서 써먹고 그냥 울고 먹을 때는 울고 먹는데요. 과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대할지는 야, 참 뭐 뭔가 전략과 전술이 없나 보다. 뭔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읍소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이 대선 때나 했던 거를 또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다? 악어의 예. 눈물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국민들이나 중도층에는 감동이 없을 것 같고 말한 대로 이재명 조국 정치 명분 없다라는 게 처음에 얘기했던 2조 심판론 아닙니까? 근데 2조 심판론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보다 국민들이 2조 심판을 더 크게 생각할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체 여론의 지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 점점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언어가 가격해진다. 쓰레기란 말까지 쓰는 정도 되면 이제 급할 때까지 급해졌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예. 저는 불경에서도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자이언츠 팬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부산은 이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광적입니다. 예. 시민들 자체가 아마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재밌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말을 했더니 조국 대표가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응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산 민심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이언트 팬을 참칭한다. 그러면서 또 부산 사투리를 써요. 조국 거기에다. 대표가 그런 주장을 했네요. 예. 아니 페이스북에다가 예. 뭐냐면 뭐 칵쉐리마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또 받아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고 싶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 대표에게 잡히는 꽁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 첫 지역 유세로 위기의 PK 아니냐 뭐 이런 제목을 붙여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부울경 그러니까 이른바 PK 지역의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면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 민주당은 아주 소폭이지만 오른 반면에 그 국민의힘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15% 포인트 가까이 넘게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너무 이게 좀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 시점에 보면 그렇게 국민의힘에 큰 악재가 있었다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이종섭 대사도 이제 그만뒀고 또 세종시로 이제 국회를 이전한다든지 특히 뭐 부산에 어떤 아주 결정적인 어떤 뭐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의 어떤 여론 조사에 있어서 조금의 저는 뭔가 이 변수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일단 낙동강 벨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론이 국민의힘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솔직히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일단 내려가는 이유도 결국 이제 부산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내려갔고, 그다음 특히 이제 그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부산이 이제 그 엑스포 유치 10회 이후에 도시 발전 계획들 과연 그게 뭐 있느냐, 특히 이제 산업은행의 이전 이 문제가 있으면서 사실 이 문제는 산업은행 이전은 지금 민주당이 법 개정 사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을 옮기겠다는 게 확실한 공약이잖아요. 그리고 산업은행을 옮겨가게 되면 여타의 금융기관들이 꽤 많이 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앞으로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민주당이 법 개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춘 부의장님, 상대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이제 이번에 험지 출마,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를 옮긴 조혜진 후보가 대통령 사과하고 내각 전면 쇄신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마포울에서 정청래 후보와 맞붙고 있는 함은경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 그러니까 당원직을 이탈해 탈당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런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주권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포인트는 저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이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수정하라,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응하라,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예. 과연 그냥 단순히 당적을 버린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었구나라고 인식할까요?
저거는 그냥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을 때 그것과 그 정당을 분리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주권자들이 저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거 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고 빨간 경고등을 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거를 판세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예. 너무 급급하다 보니 나오는 것들이 다 맥이 안 맞아요. 저 하나만 지적을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 산업은행 이전 이야기했잖아요. 예. 서울에 가서는 영등포 세종의사당 이전한 다음에 영등포 거기를 그 런던과 같은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추진하고 있는 부산 금융 중심지로 옮기는 것과 상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2개의 심장도 아니고 어떻게 금융 중심지가 2개나 생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급급해서 선거에 여기 가서는 여기 좋은 얘기, 여기 가서는 여기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의 틀이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각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얘기도 본인의 선거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개별적으로 나오는 발언들인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목소리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